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있고요. 실행하면 이와 같은 자, 전체 통합 문서에 대해서 셀의 폭만 고정을 하고 이미지 맞추기 실행을 하고 실행. 이미지의 크기 기준으로 요 셀의 높이가 다시 다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업잔 추가 기능 파일 그 기능 중에 하나인 이미지를 셀 크기에 맞추는 기능에 대한 구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간혹 이미지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지를 보통 요 칸 안에 딱 집어넣고 그 크기를 딱 맞춰서 집어넣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실제 이미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집어넣다 보면 칸 안에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 꽤 까다롭습니다. 일단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도 Alt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미지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셀 선에 딱딱 맞게끔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니까 맞추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림이 일단 찌그러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바로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미지가 꽉 차 있게끔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이미지 셀 맞춤을 클릭을 하면 요 약간의 갭을 두고 요 셀 안에 들어가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셀 크기 고정을 해두면은 셀의 크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미지를 거기에 맞춥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미지 높이에 따라서 셀의 높이가 다 달라지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끔 이미지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칸 크기를 바꾸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위에 있는 셀 크기 고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 갭 값은 이 실제 셀의 요 경계면에 이미지가 완전히 딱 붙어버리면 좀 보기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갭을 두는 이런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맨 마지막 이미지에 있는 셀만 이렇게 살짝 크기를 줄여가지고 요 작업을 한번 걸어보면은 이미지 맞추기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모든 이미지가 약간의 갭을 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예 셀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이미지를 가로나 세로의 비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칸 안에 그래도 최대한 꽉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매크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번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 대한 조건을 걸기 위한 이 유저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범위를 통합 문서로 할 건지 워크시트로 할 건지 선택한 이미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 버튼, 그리고 작업 스타일을 셀의 크기를 완전히 고정시켜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셀의 폭은 고정을 시키고 이미지를 먼저 그 폭의 크기에 맞춘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셀의 높이가 변하게끔 셀의 높이를 각각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 옵션, 작업 스타일을 선택하는 옵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갭을 둘 것인지, 만약에 갭을 둔다면 어느 정도의 갭을 둘 것인지를 넣을 수 있는 이 값을 만들어 뒀습니다. 갭 값을 0으로 하게 되면요, 이미지가 셀에 완전히 딱 붙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형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엑셀 파일 하나 열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갑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 새로 만든 문서, 아마 통합 문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을 거니까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삽입에 사용자 정의 폼을 해서 이 유저 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유저 폼에는요, 아까 보셨던 이 디자인대로 유저 폼을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안에 이 옵션 버튼이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 버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옵션 버튼이 눌러지면은 그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하나의 값이 선택되면 다른 값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이 옵션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 버튼이 이 작업 범위와 작업 스타일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은 작업 범위는 작업 범위끼리 하나의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작업 스타일은 작업 스타일끼리 하나의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신경을 써서 이 옵션 버튼과 요 텍스트 상자 요 내용들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폼 만들어지면은 여기 프레임 이름 FRM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캡션에 이미지 맞추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미지 맞추기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도구 상자 가져와서 도구 상자에서 먼저 여기 있는 프레임을 먼저 쓸게요. 프레임을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만들어줘. 하나, 그리고 프레임 하나 더. 옵션 상자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그 다음에 프레임 2에서도 컨트롤 V, 컨트롤 V. 라벨 추가해서 요 아래에 넣어주고 요 라벨에는 갭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추가하고요. 커맨드 버튼 추가하겠습니다. 자, 옵션 버튼 요 첫 번째 거 이제 옵션 이름들을 다 좀 잘 정해줘야지 사람이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OPT 워크북 그리고 안에 있는 캡션도 통합 문서 큰 요령으로 이름들을 워크시트 그 다음에 셀렉티드 이미지 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프레임도 요 위에 캡션을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작업 범위와 작업 스타일로 바꿔주겠습니다. 작업 범위. 요 오른쪽에 있는 작업 스타일 캡션도 바꿔줄게요. 요거는 셀 크기 고정은 OPT fix, 콕 고정은 OPT W fix라고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캡션부터 바꿔줄게요. 셀 크기 고정, 셀 폭 고정. 이렇게 txt 갭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초기 값으로 한 4 정도의 값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버튼, 이미지 맞추기니까 cmd 이미지, 돈 이름도 이미지 맞추기. 처음에 초기 값 하나씩 선택되어 있는 게 필요하니까요. 통합 문서 요거 밸류를 tru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크기 고정도 true로 바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요 유저 프레임 선택을 한 다음에 show 모달은 반드시 false로 해줘야지 이 창이 뜬 상태에서 다른 개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유저 프레임 구성하는 건 다 끝났고요. 이미지 맞추기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맞추기 요거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요 옵션 버튼이 어떤 것이 눌러졌는지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작업 범위에 따라서 반복문의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복할 건지를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소스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작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의 쉐이프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할 텐데 그때는 반복 작업 자체는 스타일과 요 캡, 요런 값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반복문을 도는데 반복문을 돌면서 어떤 동작을 해라라는 것을 각 옵션의 버튼의 경우에 따라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반복문의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있는 워크북 안에 있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워크시트에 있는 개체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선택들에 대한 개체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최상위의 값은 뭐 현재 액티브 워크북 또는 액티브 시트 이런 식으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바로 두 번째 상위 단부터 변수로 좀 선언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반복문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시트를 as 워크시트, selected shape as shape range. 쉐이프가 아니라 쉐이프 레인지로 해야지 선택을 여러 개의 이미지를 했을 때 순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작업할 하나하나의 쉐이프 as shape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만약에 워크북 단위, 그러니까 통합 문서에 대해서 작업을 하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value가 true이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 else if 두 번째 따져봐야 될 거 그럼 워크시트 단위니? 워크시트 단위로 값이 true이면 그것도 아니면 결국 마지막 값은 선택된 값일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else if 다시 안 쓰고 바로 and if 이렇게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요 각각의 영역 안에 워크북 단위로 할 때의 반복문 그 다음 워크시트 단위, 그 다음 선택된 개체 이때의 반복문이 차례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북의 경우에는요. for each 워크시트 in active 워크북의 시트로 하면은 현재 있는 워크북을 시트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 작업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for each shape in 워크시트의 shapes 그러면은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 여러 개의 쉐이프들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반복 작업을 해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쉐이프를 이미지를 위치 바꾸는 소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여기는 현재 쉐이프 값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워크북 전체 통합 문서에 대해서 반복문이 이루어지는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워크시트 단위입니다. 이때는 set 워크시트를 현재 액티브 시트 그러면 현재 워크시트가 선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for each shape in 워크시트의 시트로 하면은 현재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반복문을 빌려라.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미지 위치 바꾸는 소스가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selected shape니까요. 그때는 set selected shape 값은 현재 액티브 윈도우의 selection의 shape range 이렇게 하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쉐이프 레인지 이미지를 여러 개 선택하면 그 이미지들이 선택이 될 겁니다. for each shape in selected shape next 한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은 같습니다. 반복문에 대한 내용은 다 완성이 되었고 그럼 이미지 위치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이 부분 소스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따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함수로 만들어줄게요. sub align 이미지 그리고 여기는 shape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게 쉐이프 값을 변수의 형태는 쉐이프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이 값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이 쉐이프 값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반복문 어떤 인티저 값을 통해서 값을 하나하나 증가하면서 이 쉐이프가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 is integer, 어떤 반복문을 돌리기 위한 인티저 값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재 일을 해야 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셀의 row 값, work row as integer, 그리고 work column as integer.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과 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hape의 ratio as single, 셀의 ratio as single, 값을 가지고 올 갭 값, 갭 as single,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우리가 셀의 값을 레인지로 하나를 좀 가지고 선언을 해주면은 레인지를 다루는 게 좀 편하니까요. selected cell as range,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갭 값을 가지고 올게요. 또 첫 글자는 대문자로 바꾸시겠습니다. 갭은 텍스트 갭의 value, 현재 있는 이미지가 이 셀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또 i equal 1로 집어넣고요. 현재 첫 번째 칸부터 쭉 증가를 시켜주는데 현재 있는 시트 1이라고 해주고요. 시트 1의 rows의 count 하면은 이제 열을 전부 쭉 읽으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시트 1이 아니라 이는 액티브 시트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현재 시트의 전체 로우 숫자만큼 반복을 하고 next i를 하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i 값이 인티저로 선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롱으로 선언을. 그 이유는 현재 있는 엑셀의 전체 행의 숫자가 3만을 넘어갑니다. 32,000을 넘어가는데 인티저로 선언을 하면은 32,000 얼마까지밖에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32,000 얼마부터 플러스 32,000 얼마까지 이렇게밖에 선언을 못하기 때문에 롱으로 선언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액티브 셀에서 이제 로우 값들 쭉 카운트를 하면서 반복 작업을 할 건데, 만약에 셀의 i, i 번째 줄의 첫 번째 열인데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행의 값만 중요하게 볼 거기 때문에 i 값만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요 값을 대표적 값으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요 값의 탑 위치, 그러니까 위쪽 위치가 처음으로 쉐이프의 탑 위치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는 그 값이 바로 워크로 현재 있는 셀이 있는 칸을 지나간 위치이기 때문에 워크로우 값은 i-1 값으로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 값을 찾았으면은 exit 4를 해서 이 반복문에서 그냥 빠져나가라. 더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있는 셀의 행의 위치를 알아내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의 요령으로 이번에는 칼럼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equal 1부터 이번에는 rows count가 아니라 columns count가 되겠죠. 칼럼의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i,1이 아니라 1,i, 탑이 아니라 랩, 마찬가지로 쉐이프에서도 랩. 요 값은 칼럼 그렇게 해주면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셀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로직으로 따졌을 때는요,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의 왼쪽 위에 있는 요 끝점, 요 점이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보다 셀의 왼쪽 위치가 처음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요 점일 거고요. 위쪽 위치도 요 기준점보다 넘어가는 첫 위치는 요 위치가 될 겁니다. 바로 2번 위치에서는 2번 위치까지는 이 셀의 기준점 또한 맨 왼쪽, 맨 위쪽 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 이미지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질 건데 처음으로 커지는 것은 바로 다음 칸이 될 거기 때문에 i를 순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요 이미지의 위치보다 큰 값이 나오는 값,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그것이 행의 위치요, 칼럼의 위치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미지가 들어있는 칸의 행과 높이를 알게 됐습니다. set selected cell의 값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cells의 워크로우, 워크 칼럼으로 선언을 해주면 이제 selected cell의 위치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줄 작업은요, 이미지의 폭을 셀의 폭에다가 마이너스 갭을 한 값으로 선언을 해주면 바로 일단 이미지의 폭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셀 크기를 고정을 할 거냐, 셀 폭을 고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셀 폭만 고정을 할 거냐, 셀 크기 전체로 고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만약에 옵션 fix 값이 value가 true이면 셀 값을 고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고정을 하지 않고 폭만 고정을 한다라고 하면
and if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값을 고정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때는 레이셔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쉐이프의 레이셔는 쉐이프의 폭 나누기 쉐이프의 하이트 그리고 셀의 레이셔는 셀렉티드 셀의 폭 나누기 셀렉티드 셀의 하이트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과 셀의 가로 세로 비율을 크기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쉐이프의 가로 세로 비율이 셀의 가로 세로 비율보다 더 크다. 즉 폭 방향으로 조금 더 큰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크기를 조정을 하고 만들 때 이미지의 폭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때는 그대로 두면 되고 이미지의 레이쇼가 셀의 레이쇼보다 작다. 즉 세로 방향으로 더 큰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쉐이프 크기를 더 작게 줄여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쉐이프의 높이를 기준으로 여기서 if로 한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쉐이프의 레이쇼가 셀의 레이쇼보다 작을 경우에는 쉐이프의 하이트 기준으로 이미지를 크기를 결정해야 되니까 쉐이프의 하이트 값으로 다시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해라. 근데 쉐이프의 하이트의 값은 셀렉티드 셀의 하이트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갭을 해라. 이 갭만큼 빠진 하이트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셀을 고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이미지의 폭을 정한 다음에 거기 셀의 높이는 거기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이 위쪽에서는 쉐이프의 크기를 맞추는 것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위치를 놓는 작업은 셀의 크기를 바꾸지 않든 높이를 바꾸든 상관없는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높이에 대한 부분만 if 구문 안에서 처리를 하고 if 구문 밖에서는 이제 위치에 대한 값을 제대로 계산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쉐이프의 높이를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쉐이프, 그러니까 이미지의 폭으로 일단 이미지 크기가 결정이 되면은 각각의 셀의 높이를 이미지의 높이에 맞춰버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로우 0에서 셀렉티드 셀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행의 로우 하이트를 쉐이프의 하이트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갭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이미지의 높이보다 플러스 갭을 한 만큼으로 셀의 크기를 키워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쉐이프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은 됐고 이제 쉐이프의 왼쪽과 위쪽 위치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의 왼쪽 위치는 셀렉티드 셀의 레프트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레프트의 위치에다가 더 이동을 해라. 오른쪽으로 어느 만큼 이동을 할 거냐면은 원래 레프트 위치에다가 셀렉티드 셀의 폭에다가 마이너스 쉐이프의 폭. 쉐이프는 일단 선택된 셀보다 일단 무조건 작을 거거든요. 갭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을 2로 나누면 가운데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 셀의 가운데 위치로 오게 되니까 바로 왼쪽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설정이 됐습니다. 아, 여기 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 칸 띄웠네요. 마찬가지 조정으로 이번에는 레프트가 탑으로 바뀌면 되고요. 여기도 탑으로 바뀌면 됩니다. 폭은 하이트. 그러면 이제 소스 다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얼라인 이미지라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요거 복사한 다음에 위쪽에 이미지 위치 바꾸는 소스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다가 콜 함수 넣고 여기 함수 이름도 다 쉐이프로 똑같이 맞췄으니까 요렇게 집어넣어라. 그러면 소스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할 때는 파일 이름 마음에 드는 걸로 정한 다음에 이 파일 형식은 반드시 엑셀, SM, 매크로 포함 문서로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유저 프레임, 사용자 프레임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거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듈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다시 이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삽입에 모듈을 한 다음에 이 모듈은 서브 이미지 온라인으로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해줄 일은 프레임 이미지를 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써서 봤던 요 예제 시트의 이미지에 요 코파를 해서 방금 만든 매크로의 끝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지금 현재 이미지가 요 폭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만 폭을 더 느린 상태에서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만든 매크로 실행할 수 있고요. 실행하면 이와 같은 창이 자, 전체 통합 문서에 대해서 셀 크기 고정이 아니라 셀의 폭만 고정을 하고 높이는 다 여기 따라서 바뀌게끔 갭도 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맞추기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있었네요. 레이션이 아니라 레이셔 대로 실행. 아, 여기서 제가 실수했네요. 로우즈에서 여기 몇 번째 행인지이기 때문에 이 셀의 레인지 값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워크 로우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 다시 이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다 이미지의 크기 기준으로
요 셀의 높이가 다시 다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폭을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줄인 다음에 다시 실행. 요 이미지는 요 폭에 맞게끔 받쳐지고 거기에 따라서 요 폭의 크기도 다 다시 바뀐 거죠. 자, 이번에는 다시 요 폭을 살짝 키운 다음에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번엔 셀 크기 고정으로 한 다음에 실행 이미지 맞추기를 실행.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셀의 크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요거는 조금 더 티가 나게 요 밑에 있는 것만 셀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셀들이 높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됐을 때 셀 크기 고정으로 해서 이미지 맞추기 이렇게 하면 최대한 크게 맞추되 셀의 크기는 건드리지 않는 방식. 요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만 좀 갭 없이 맞춰보자. 그럼 요거 선택한 이미지 이런 두 개를 해볼게요. 컨트롤 한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개체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갭은 0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 맞추기 해봐. 바로 최대한 꽉 채우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엑셀에서 이미지를 셀 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 매크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이 기능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제가 올려놨던 추가 기능을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내부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